얼마 전 미국 주식시장을 노크한 한국 회사가 있습니다. 로켓 배송이라는 전에 없던 특이한 시스템으로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는 이 회사, 바로 쿠팡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코로나 덕택에 온라인 유통업계에서 2021년 기준 시장 점유율 24.6%로 확고히 1위 자리를 굳히게 된 쿠팡은 이제 없으면 서운한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가 되었죠. 과연 이 회사의 숨은 재미있는 역사와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을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하버드를 졸업한 김범석 대표는 아마존의 사례를 보면서 한국에서도 이런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립된 것이 한국의 아마존을 모토로 한 쿠팡이었죠. 쿠팡은 온라인 유통에서는 사실 후발주자였습니다. 이베이 코리아의 옥션이나 지마켓, 티몬 같은 걸출한 회사들이 이미 온라인 유통 쪽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었죠. 선두주자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쿠팡은 이런 경쟁자들의 장점을 상쇄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쿠팡은 한국의 온라인 유통기업 중에서 전례 없는 빠른 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쿠팡이라는 플랫폼의 매력을 느껴 이용하게 되고, 그 결과 설립 2년 만에 연거래액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수가 늘어나면서 쿠팡은 점점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립 당시 7,000명에 불과했던 회원수는 2012년 12월에는 1,600만 명이 되어 2,300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쿠팡 앱이 깔린 휴대폰이 2,242만 대로 추산된다는데, 이는 한국 인구의 43% 수준이죠. 여기서 잠시 아마존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 이야기가 등장하냐고요? 들어보면 압니다. 회사가 성장하던 시기, 아마존은 원활한 배송을 위해 자체적인 물류센터를 확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택배회사에 배송을 맡기는 대신 직접 배송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 때문에 적자에 허덕였고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마존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택배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배업 그리고 물류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회사가 바로 아마존이 된 겁니다. 쿠팡도 이렇게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을 확보해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주었고 인기를 끌었지요. 쿠팡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단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빠르고 정확한 배송입니다. 저녁에 시키면 물건이 새벽에 오는 것은 빨리빨리가 생활화된 대한민국에서도 꽤나 충격적인 서비스였죠. 2013년 사업이 안정화된 쿠팡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택배회사를 통한 배송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객 불만 사례가 늘어난 겁니다. 이에 김범석 대표는 아마존의 사례에서 영감을 얻어 쿠팡 직원이 직접 배송을 하면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2014년 2월 직접 배송 테스트를 거쳐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큰 만족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때부터 로켓 배송 물류 시스템을 확립하기 시작합니다. 쿠팡이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 로켓 배송을 내놓자 사람들은 쿠팡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효율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당시 쿠팡은 합리적인 선택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2013년 이후부터 쿠팡은 로켓 배송 때문에 치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때 쿠팡은 티몬과 위메프와 함께 3대 소셜 커머스로 불렸지만 배송 관련 사고가 줄어들고 배송의 속도가 빨라지자 사람들은 쿠팡이라는 플랫폼을 더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온라인 유통업계에서 1위 자리를 확고히 굳히게 됩니다. 이런 전략을 채택해 고객들의 쿠팡에 대한 충성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져 갔습니다. 많은 전자상거래 서비스들이 자체 멤버십이나 포인트 같은 곁다리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려고 하는데, 쿠팡은 서비스 자체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로켓 배송을 경험한 고객들은 빠른 배송의 편리함에 감동해 쉽게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지 않고 계속해서 쿠팡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업계 1위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임에도 쿠팡은 최근까지 적자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쿠팡은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고, 당시 추산되던 적자만 4조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시장을 장악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수익을 재투자하려고 일부러 적자를 청산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죠. 회사가 커지면서 인건비, 물류 및 배송 비용 등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 때문에 적자가 계속됐던 건데요. 이에 따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현재는 흑자로 전환하면서 이런 우려들이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송되는 물량이 많고 쉴 틈 없이 일을 하다 보니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직원과 배송기사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쿠팡은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은 줄어들었는데 물류량은 폭증하니 직원 한 명당 해야 하는 일의 양은 더 늘어났고, 개개인에게는 피로가 가중되기 시작했죠. 쿠팡은 일부 공정은 자동화로 진행하지만 대부분 사람이 처리하는 랜덤 스토어 방식을 채택해 배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공정을 완전히 자동화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노력하면서 쿠팡은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만 60조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주식을 상장했죠. 본래 이 온라인 유통뿐만 아니라 로켓제휴나 쿠팡이츠 같은 다양한 서비스에서도 판을 벌리며 쿠팡은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쿠팡은 자신들이 원했던 것처럼 진정한 한국의 아마존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일을 잘하고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듯합니다.